안녕하세요. 저는 60대에도 소녀소녀하고 귀엽다는 소리를 듣는 맑고 고운 영혼의 소유자 정사랑입니다. 귀여워요. 함께 저는 용인민예회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에 서서 청소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청중이 저를 바라보는 무대에서 미래의 강의를 하게 될 제 모습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저의 내적인 갈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노랫말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기에 그 보리수라는 이거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제 영혼을 위로하고 또 제 삶을 이끌어주고 저를 성장시켜주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비유와 상징과 은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이 노랫말과 저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책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며칠 고심을 하던 중에 야야 잠 안 자고 뭐 하나? 이 말이 생각났어요. 이 말은 결혼 전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늘상 밤에 불을 안 끄고 책을 읽는 저에게 하던 말씀이었고요. 또 결혼을 하니 잠자다 깬 남편이 저에게 잠 안 자고 뭐해? 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책 속의 내용과 또는 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기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고도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점은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줘요. 그래서 그 꿈을 꾼 후로부터 이제 한 3년이 지나 그 꿈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꿈꾸는 책을 내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니 꿈만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자다가 깬 남편이 저에게 묻곤 했어요. 안 자고 뭐 해? 남편 목소리랑 안 비슷하네요. 책 읽는데 또 왜 그렇게 책을 좋아해?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있나? 무조건 좋고 그냥 좋아.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읽는 거 아니야? 있긴 있지. 참 많긴 해. 일단 책은 너무 재밌어. 책 읽으면 막 행복해져. 난 부족하고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 그래서 더 많은 거 알고 싶기도 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싶은 열망이 항상 끌어올라. 책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생각할 거리를 얻게 해줘. 책을 읽으면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거기가 다 메꿔지더라고. 그래서 안 잘 거야? 제가 4학년 때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신 동화책이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책으로 기억이 돼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38선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비가 우리 북한과 남한의 이산 가족의 아픔을 노래해줬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책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책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입으신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책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동화로 풀어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저는 그 책을 읽은 후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게 되었어요. 당시 밴드부에서 작은 북을 치고 있었는데 일요일에 연습하러 학교에 나갔어야 했는데 교회를 가느라고 자꾸만 빠졌어요.
그때 밴드부를 군악대처럼 이끌어 주시던 군대에서 갓 제대한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우리 밴드부를 이끌었는데, 저는 월요일마다 가서 그 선생님한테 정말 끔찍한 벌도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암흑기 없고 읽은 책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책 읽기는 불붙기 시작했어요. 당시 을류문화사에서 세계의 문학 전집을 할부로 파는 아저씨가 학교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저는 겁도 없이 그 세계문학 전집을 할부로 들여놓고 언니에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 수학 시간에 책 밑에 몰래 그 문학 전집을 펴놓고 그 지루한 수학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읽은 책 중에서 레마르크의 개선문, 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 그리고 쿠누트 함순의 굶주림, 이런 책들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앞장에 보면은 그 부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다니요, 자는 동안 인생을 얼마나 놓쳐버리는데요. 이런 문장인데 그 말이 제 가슴에 탁 와서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할 때 졸업 앨범 맨 뒷장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낙서장을 마련해 줬는데요. 제가 그 낙서장에다 이 문장을 옮겨 쓸 정도로 이 문장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밤잠을 아껴가며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문장입니다. 저는 뭘 시작하면 좀 느리지만 끝까지 해내는 치열한 면이 있어요. 반면 어디에 매이는 걸 싫어하는 자유분방함도 있는데, 그 천진난만한 기질과 자유로운 기질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합선교회에서 일반 노트에다가 성경을 필사해 내면은 그 이렇게 가죽 제본을 해주고 또 여기에 금박을 입혀주는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럿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해내서 이렇게 성경으로 선물 받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제 손글씨예요. 네, 손글씨를 써서 이렇게 갖고 그 노트를 내면 이렇게 가죽을 입혀주고 여기 또 금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팔이 아프고 손가락에 막 굳은 살이 배고 그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책 속에 있는 살아서 말하는 문장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1955년 윤년 윤달 2월 마지막 날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양력으로는 춘 3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날은 몹시 춥고 강은 꽁꽁 얼어있고 진눈개비가 흩날렸다고 합니다. 곧 태어날 아기의 베넷 쪼고리 한 벌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엄마는 자신의 치마를 잘라 어린 것이 추울까봐 종일 업고 지냈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부실한 데다가 전몸살까지 앓던 엄마는 전 유종이 와서 저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젖을 빨려고 하면 그 젖을 주는 그 여인이 또 자기 자식에게 먹어야 하는 젖이 아까우니까 빨리 빼버렸어요. 그래서 젖을 실컷 먹지 못한 저는 젖배를 골아갖고 아기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 때문인지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음식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기 초에 아버지는 춘천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사로 계셨었는데 평창군청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언니랑 저는 부모님을 따라 시골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도시에 남아서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할지 갈등 속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도시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끼리 생활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연탄을 갈며 밥을 해먹으며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일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벅차고 고생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춘천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속눈썹이 다 얼어붙곤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마치고 집에 오면 연탄불은 왜 이렇게 자주 꺼져 있던지요. 생활비를 주려고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 오셨는데 잘 먹지 못해서 거칠해진 우리를 고급진 식당으로 데려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그때 먹은 음식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연계백숙하고 불고기 백반인데 우리는 반찬을 담아 오려고 미리 찬통을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반찬을 담아 오려고 반찬을 아껴 먹고 그 기본 음식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반찬통에 음식을 담는데 그때가 이제 사춘기니까 너무나 고지가 코 창피해서 막 부끄러운데 아버지가 담아가야 된다고 돈 다 치른 거니까 담아가라 해서 담아오곤 했습니다. 그 시기는 저에게는 결핍기로 기억이 됩니다. 선생님 반주 잠깐만 해주세요. 그래서 결핍기라는 시를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윤달 마지막 날 태어난 핏덩이는 베네 쪼고리도 없어 어미는 낡은 치마를 잘라 푸르딩딩한 어린 것을 싸서 종일 업고 지냈다. 붓기 가시지 않은 몸 진눈깨비 흩날리는 강가에 나가 얼음을 깨어 기저귀를 빨았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가난은 19살이 되어도 혹독했다. 새끼줄에 매단 연탄 한 장, 쌀 한 봉지. 어둑한 골목은 좁고 길었다. 누구라도 마주치기 싫어 허둥거렸다. 죽지 않을 만큼 숨구멍만 틔운 연탄불은 자꾸 꺼져. 한 장의 연탄을 반쯤 탄 연탄으로 바꾸고 꿈에서 울었다. 한기에 이가 부딪혀 깨면 삶과 죽음은 벽 하나 사이였다. 부엌과 방 사이 틈새 연탄가스 조용히 스며들면 한 사발의 얼음 동치미를 마시고 두통 속에 죽음처럼 다시 까무룩 잠이 들었다. 혹한의 잠에서 폭염에 꿈을 꾸었다. 확확 뻗쳐오르는 불길 같은 19 숨구멍 활짝 열어보고 싶었다. 뜨거운 푸른 불꽃 화르르 피어올리고 싶었다. 언제쯤 19개 구멍마다 화르르 불꽃을 올릴 수 있을까? 겨울 바람처럼 울며 불며 화력이 사그러드는 아래쪽에 번개탄을 올려도 삶은 번개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푸른 신호등이 거의 꺼져갈 무렵 길을 건넜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깜빡이는 차를 얼핏 본 것 같았는데 깨어나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 갇혀있던 시간은 아파서 두려웠고 걸을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 수 없는 분노감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병원이 하늘에는 비행기가 지나는 길이 있었는데 하루 수십 대의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먼 이국으로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전환되는 시간이었으며 높고 깊고 뜨거운 삶으로 이끌려가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힘들고 지루했던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찍었고 잠 오는 아픈 밤 잠 못 든 때에 글을 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글 쓰는 것이 병원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 일하러 다니느라 빼앗겼던 시간들을 고스란히 얻게 되면서 글쓰기와 사진 찍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행복한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쓰게 된 저의 첫 시입니다. 또 한 편 읽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시 쓰는 정거장. 버스를 놓쳐본 사람은 안다. 3초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인지를. 붉은 신호등은 발을 묶고 저 멀리로 버스는 무정한 세월처럼 지나가 버리네. 기다리는 사람은 안다. 기다리는 것들은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걸. 끊임없이 비워내도 다시 차오르는 슬픔 같은 콩나물 시루 속. 흔들리는 손잡이에 매달려 언제쯤 편히 앉아갈 수 있을까? 잠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내려야 할 곳에서 신기하게 잠이 깬다는 걸. 때로는 종점에 가서도 잠이 깨지 않는다는 걸. 얼마쯤 기다려야 그대가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사람만 알게 된다. 기다리던 것은 때가 되면 오고야 만다는 것을.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기다리는 버스는 언제나 더디 온다는 걸. 기다리는 동안은 10분도 긴 밤과 같다는 걸. 사는 동안 그대를 기다리는 정거장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실루엣처럼 오가고 서먹서먹 아무 일 아닌 듯 시가 오고 있다는 걸. 언니가 춘천교대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언니를 통해서 당시 졸업을 못하고 학교에서 시 쓰고 그림 그리던 이외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작고한 소설가 이예수 씨입니다. 그분은 그때 100원짜리 삼립 크림빵을 하루 한 개씩 먹으면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배가 너무 고픈 날 가끔씩 우리 집 창문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곤 했어요. 우리 집에서 밥 좀 얻어먹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예수 아저씨를 알게 된 후부터 막연하게 현실 너머에 있는 예술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대학 들어가서는 공부보다는 음악 감상실과 연극반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어느샌가 총각이신 전도사님을 연모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저를 좋아하는 거 같이 하더니 다른 자매님과 결혼을 해버리셨어요. 충격을 받았던 차에 목사님께서 마침 어떤 전도사님을 중매해주겠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보러 나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연모하던 그 전도사님과 애모가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분보다 키는 조금 더 작고 눈꼬리는 아래로 쳐져서 좀 더 선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 그런데 외모는 제가 좋아하는 외모였는데 사고방식이 저랑 너무 딴판인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저는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만나니까 이 사람을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뭔 주제가 필요합니까? 말 나오는 대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바다를 갈까 어디로 데리고 갈까 그러다가 이제 의향을 물어봤어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발 닿는 대로 갑시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너무나 딴판인 이런 게 그때는 또 좀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너무나 나랑 다르니까 새로 와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내 인생은 결핍기에서 한 단계 더 빙하기로 전환되었어요. 출산과 육아와 목회 세 가지가 제게는 다 너무나 힘들고 힘에 부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0년 만에 더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고 제게는 우울증과 향수병까지 와서
시아버님이 목회하던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 용천리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백암에 살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읽고, 그때 남편은 아가씨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남편은 아가씨를 도와서 학원차를 운영했고 저도 아가씨를 도와서 피아노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야? 웃다가 넘어갔네. 그때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은 저를 졸졸 따라와서 제가 책을 읽으면 같이 책을 읽으며 저를 따르던 제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25년 만에 그 제자가 엄마를 모시고 여기 다녀갔어요. 엄마가 독실한 그리스찬이어서 수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고 안타깝게 갔지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자까지 찾아 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엄마까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만큼 그 제자에게 제가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때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대 소리 지나간 자음마다 아파도 알알이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때 지금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떡을 가지고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없네요. 칼. 네. 그리고 이 떡은 매달 보내신 우리 다음 강의 주제의 주인공이신 윤정혁 선생님이 주신 돈으로 떡을 샀습니다.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만들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렇게 피워냈고 봄은 또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훌륭한 글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핍기를 지나 빙하기에 삶에서 풍요를 만드신 모습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정부님. 괜찮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입성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제가 몇 년 동안 여러 책 쓰기 교육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책을 많이 받아봤어요. 또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역시 지도받으신 분들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개별적으로 쓰시는 분들 보면은 좀 난해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런 책 보면서 이런 책은 참 좋다. 책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왜? 남의 얘기가 없고요. 자기 이야기고 자기 철학이 있고 그래서 자유로우면서도 정제되어 있고 철학적이면서도 쉽고 편안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이 이런 책이 잘 나와야 이런 책을 많이 읽혀야 책 문화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집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꽃다발이 그녀에게 전달되는 순간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전달해 주세요. 여기 뚫는데 이렇게 받으셔야죠. 이렇게 해야지. 자, 이건 제가 자, 너무 멋지죠, 여러분? 자, 네.